안녕하세요, 백호스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수도권 투기가해지고 재건축 단지 부담감이 있었죠. 뭐냐면 이제 실거주 2년을 해야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주겠다라던 이 법안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 법안을 만들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이 아파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아이콘이잖아요. 투자의 아이콘. 자, 그런데 이 투자의 아이콘을 꽉 묶어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거주 2년 자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주지 않겠다 라는 그 엄포를 놓기를 했는데, 그거를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백지화를 시킨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이 지금 뭐 전세든 또는 월세든 이 재건축 오래된 노후 아파트에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실거주 2년 자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자격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집주인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공실로 나버리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시장, 특히 작년에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더욱더 이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 법안 내용들이 이제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이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 노후 아파트, 신축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일단 높았던 이유는 뭐 작년 하반기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려고 재건축 속도를 내는 단지가 많았고요. 또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좀 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이제 사그라지지 않고 좀 많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강남권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또 강북권 같은 게 묶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봉구라든가 또는 노원구 또는 이제 강북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또 풍선 효과가 또 이렇게 지면서 또 이제 가격도 사실 일반인들이 좀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또 많이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이긴 했지만 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또 최근 신고가를 올해 들어서서 많이 냈잖아요. 자, 많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서게 되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포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또는 압구정동 일부 또는 이제 잠실동에는 이런 아파트에 그 막차 수요가 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호가도 올라가고 실거래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단지들이 이 실거주 2년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빨리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을 신청을 하고 이제 조합 설립이 됐는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예전에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강남권의 그 유망한 아파트들 뭐 사실 속도가 좀 더디거나 좀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었지만, 일단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탄력적으로 지금 이 사업 속도도 올라가고 가격도 이제 그에 맞춰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제 천장이라는 게 높아진 거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들이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실수요자, 뭐 소유하고 있는 자든 취득하려고 했던 자든 또는 그 해당 아파트에서 일단 그 세입자로 전세든 월세든 사셨던 분들 다 피해를 봤던 이 실거주 2년 방침, 일단 굉장히 상처만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세값만 다 올려놨다. 그리고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그래서 1년 만에 백지화가 됐다.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요. 자, 규제에 잔뜩 얼었던 법인이 다시 집을 산다. 그래서 작년 그 6.17 대책 이후로 이 법인의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 법인의 그 주택, 그러니까 법인이 집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규제만으로, 세금만으로 뭔가 지금 잠재우기에는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법인까지 그러니까 만들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자, 보통의 일반인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금도 풍부할 거고요. 그 자금에 맞춰서 정보도 풍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법인들이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법인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좀 많이 사느냐. 자, 비규제 지역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는 지금 그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이 아파트들 있죠. 이 아파트들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법인들이 인천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천의 재개발이나 또는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근데 이제 취득세가 12%를 내더라도 뭐 한 2천만 원? 뭐 1,몇백만 원? 자, 2천만 원대 초반 내시고 취득하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천이 굉장히 가격이 또 많이 올랐죠. 일단 서울은 비싸서 못 들어가요. 예, 법인이 취득세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면.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사지 못하게끔 토지거래허가로 다 걸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고요. 자,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지금 상승세가 뭐 경기 인천보다는 좀 더뎠던, 자, 그러면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들, 또는 뭔가 이 투자성이 좀 있는 이 교통호재라든가 또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자, 이런 지역으로 또 법인이 들어갔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도 들어갔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내 실수요자가 또 움직이다 보니까 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인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역대급 물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더 역대급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가 됐든 실수요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이제 진입 시기를 잘 노리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도 가격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신축 아파트도 비싸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재건축은 조금, 이랬던 것 같아요. 30년 훨씬 이전인, 한 20년에서 한 27년 차? 이전에 그런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뭔가 재건축이, 좀 가능할 만한 단지들. 자,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지금 뭔가 정비사업 이슈가 막 있는 그런 재건축, 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지금 최근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뭔가 빗장이 풀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빗장 때문에 올라가다만 지역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노영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흥묘백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뭔가 공공과 민간에 그 필요하면 다 해야 된다, 뭔가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는 안 된다. 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빗장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간에서는 이 가격 상승을 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거고 더 폭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거주 2년 의무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실입주하지 않으면 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향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 확대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적으로 한 9월, 10월, 11월 정도에 좀 확대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발표를 했었죠. 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이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조합원주의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기로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그래서 이제 도정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풀어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기존에 저렴하게 살다가 이 실거주 2년 의무상 뭐 법안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좀 저렴하게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세입자분들, 또는 이제 이 신일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또는 많게는 억 단위까지 들어가서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실거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과 관련된 이 부분, 이 문제가 사라졌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라졌다라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자, 이게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죠. 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자,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 재건축 가능한 연식의 아파트, 자, 분양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정법 개정하더라도 자, 지금 당장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이제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런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소액 투자 자금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인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자금들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랬던 이 소액 자금들이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2년 실거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자, 그동안 실거주 2년 의무로 인해서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비싸겠지만 뭐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중에서도 외곽 또는 인천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아직 재건축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연식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사업성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액 자금이 좀 몰릴 수가 있다. 뭐 경기 외곽이든 인천권이든.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권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전세 끼고 또 내가 뭐 한 3억 정도 전후라든가 4억 정도 전후에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런 그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직 사업은 진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뭔가 그래도 가능한 물건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이제 탈락하신 분들,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전세나 월세난이 좀 심각해짐에 따라서 자, 실수요자도 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자, 투자 수요라고 하죠. 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런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저와 함께 이제 지켜보실 건데요. 저는 하여튼 그동안 이 실거주 2년 의무사항 때문에 좀 애매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취득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지금 실거주를 못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주택은 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주택이 뭐 서울에 사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 경기도도 웬만한데 비싸죠. 인천도 비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된 썩다리 아파트라도 내가 하나 갖고 있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신축 아파트를 향후에 입주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좀 주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 뭐 소형 평수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3명, 4명 살고 있는 이 가족 구성원이 뭐 12평, 13평, 14평 이 아파트에 방도 1.5칸이나 2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가족 구성원이 들어가서 살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 목적이 됐든 일단 실수요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요런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이런 실거주 2년 의무 조항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거래도 좀 침체가 됐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든요. 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한 이틀 전에 찍었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어서 찍는데요. 지금 제가 또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상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고요. 또 이와 관련된 그 지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할지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모봉 정상 위에서 지금 안산, 의왕, 군포, 광명, 시흥, 과천, 양재동까지 서울 금천구까지 싹 둘러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그냥 다 보이네요. 다 보여.